안녕하세요. 64세 된 박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사하구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어요. 현재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아내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서 150만 원 정도 벌어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건 2년 전에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원래 건설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견급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쭉 다녔거든요. 34살부터 59살까지 25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죠. 그때는 건설 붐이었으니까 일도 많았고 돈도 그럭저럭 벌었어요. 아내하고는 중매로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아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23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아들은 35살이고 딸은 32살인데 다행히 둘 다 착해서 부모 걱정은 안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59살에 회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정년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그만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왔죠. 퇴직금으로 7천만 원 받고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이 문제였어요.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이 2억 원이나 생겼어요. 임대료, 상품가 이런저런 비용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찾아야 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건설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다니는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받아줬어요. 월급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죠.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국민연금도 받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58만 원, 아내는 4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부 합쳐서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벌어요. 거기서 대출 이자가 60만 원 나가고 생활비로 220만 원 정도 쓰고 나면 9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래도 빚 갚느라 허덕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지금 사하구 다대동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2억 5천만 원 들였는데 시세는 4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예적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사실 제가 원래 건강관리를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면 의뢰 그러려니 했죠. 담배도 30년 넘게 피웠고요. 혈압약은 먹고 있었지만 당뇨 초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괜찮아였거든요. 뭔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그냥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아내가 병원 가자고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면 낫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이 문제였어요. 2022년 3월이었는데 아직 쌀쌀한 봄 날씨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급하게 밥 먹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가슴뿐만 아니라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사장님 얼굴이 새파래요. 병원 가세요. 그런데 저는 또 괜찮아 했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도 계속 아팠어요. 아내가 여보 정말 병원 가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내일까지 봐서 안 나오면 가자고 했어요. 의료비 생각하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계속 아프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고요. 그런데도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틀째, 사흘째. 그렇게 버텼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팠는데 그때도 저는 며칠만 더 버티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현장 동료들이 계속 걱정해서 병원 가라고 했는데도요. 그런데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등은 칼로 찌르는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내가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이번엔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싶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환자분 이거 대동맥 박리 같은데요. 지금 당장 검사해야 합니다. 대동맥 박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병이래요. 방치하면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CT 찍고 여러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환자분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무서워졌어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아들, 딸 모두 달려왔고요. 아내는 울면서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대동맥 박리는 정말 위험한 질병이래요. 혈관벽이 찢어져서 피가 새어나가는 건데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도 위험은 있어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선택해야 했어요. 수술비가 걱정되긴 했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살고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아내는 울면서 무사히 나와요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8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정말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해요. 찢어진 혈관을 인공혈관으로 바꾸는 수술이래요.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앞으로 관리 잘하시면 정상적인 생활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건강 신호를 왜 무시했을까? 아내가 매일 와서 간병해 줬어요. 아들, 딸도 번갈아 가면서 와주고요. 그때 정말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2주 더 있었어요. 총 3주 입원했는데 그동안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수술비만 해도 상당했고 입원비 약값까지 하면 그래도 건강보험 덕분에 많이 절약됐어요.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 관리 철저히 하시고 금연 필수고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더라고요. 일하러 나갈 수도 없었고요. 회사에서는 다행히 기다려줬어요. 사장님 완전히 나으면 나오세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의료비 때문에 예적금이 많이 줄었어요. 3천만 원 있던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어디예요. 회복하는 동안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단 담배를 끊었어요. 30년 넘게 피던 담배를 딱 끊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끔 깜빡했는데 이제는 절대 빼먹지 않아요. 식단도 바꿨어요. 아내가 염분 적게 기름기 적게 해주거든요. 처음엔 맛없다고 투덜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3개월 후에 회사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반겨줬어요.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예전만큼 무리할 수는 없더라고요.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밤늦게 일하고 그런 건 못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요. 다행히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혈관 상태도 안정적이래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고 식단 관리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내도 여보가 이렇게 건강 관리할 줄 몰랐네요 라고 해요.
예전엔 괜찮아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거든요. 병원에서 만난 환우회에도 가입했어요. 비슷한 수술 받은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힘이 돼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심각했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길에서 쓰러져서 119 불러서 살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수술 받고도 몇 번 더 수술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주 동안 버텼는데도 살았으니까요. 보통은 그렇게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가벼운 등산이랑 걷기 운동을 해요. 다대포 해수욕장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아내랑 같이 매일 저녁에 산책해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아내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제가 밥해 놓기도 해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건강 정보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챙겨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요. 물론 잘못된 정보도 많으니까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고 있어요. 정기 검진은 3개월마다 받고 있어요.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세요. 그런데 가끔 무서워져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라고 해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플 때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해줬거든요. 아이들도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 물어봐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약 잘 드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손자, 손녀들도 생겼는데 이 아이들 크는 모습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커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죽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해요. 의료비도 계속 나가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요. 하지만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현장에서도 직원들한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해요. 동료들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려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몇 분은 제 얘기 듣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고혈압 약 먹기 시작한 분도 계세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요. 첫 번째는 건강이 정말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제가 수술 받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줬는지. 그때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 세 번째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아내와 대화하고 이런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네 번째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아프면 회복이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슴 통증이나 비슷한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참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2주 동안 참았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보통 그렇게 오래 참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 등까지 아픈 통증, 숨쉬기 힘든 증상 이런 게 있으면 바로 119 부르세요.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미루지 마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건강보험도 있고 응급실에서는 일단 치료해 주거든요. 특히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저처럼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대동맥 박리 위험이 높다고 해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저는 그동안 정기검진을 소홀히 했거든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했고요. 혈압약, 당뇨약 처방 받으신 분들은 꼬박꼬박 드세요.
저는 가끔 깜빡했는데 그런 작은 소홀함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금연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30년 넘게 피웠는데 수술 받고 나서 바로 끊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속이 편해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격한 운동 말고 걷기, 가벼운 등산 이런 걸로요. 저는 매일 아내랑 바닷가 산책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짜게 기름지게 먹지 말고 채소 많이 드시고 생선도 자주 드세요. 처음엔 맛없을 수 있지만 금방 적응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몸에 이상 있으면 혼자 참지 말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요. 명상이나 독서, 음악 감상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부모님 건강도 챙겨주세요. 저희 아이들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정기검진 받으라고 권해주세요. 부모님들은 의료비 아깝다고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년배 분들한테는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몸에서 신호가 와요.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워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많이 진행된 거라고 해요.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도 가끔 무서워져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행복해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됐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해요. 하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의료진 분들께도 정말 감사해요. 응급실에서 바로 진단해 주시고 수술로 생명을 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해 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응급 상황에서 바로 대응해주고 건강보험으로 부담도 덜어주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환우의 분들한테도 많이 배워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평범한 소원이지만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가슴 통증, 등 부위 통증, 숨쉬기 어려운 증상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특히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정말 위험해요.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 대동맥 박리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생명이 위험한 질병이에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괜찮아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